저는 가드를 신고한 건데 저를 때린 가드들이 경찰이랑 저를 같이 체포를 해요. 경찰들이랑 가드들이 저를 밟아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폭행했거나 도를 불안쳤다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폭행 사건부터 성범죄 의혹, 마약 투약 의혹, 또 경찰 유착 의혹까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의 대표가 안심하고 와도 된다는 SNS에 글을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올린 SNS 글을 보면 우리는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안심하고 와라 이러는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루머, 아니면 동영상 파문 이런 거에 대해서 버닝썬 자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이제 정면 돌파를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사업이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 작년 11월 24일 날 이제 김모 씨 폭행과 관련해서 네. 근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단 버닝썬 자체의 직원들, 그러니까 가드들하고 그다음에 장모 이사가 집단 폭행한 사실은 다 인정이 됐잖아요. 일부 인정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과의 어떤 버닝썬과 의혹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VIP 룸에서 성폭행을 당한 성관계 장면의 어떤 동영상이 공개됐고 네. 또 여성이 이제 태국 남성을 거기서 만나서 호텔 갔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물범 같은 걸 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 예. 그리고 또 전 직원들이 그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하는 걸 직접 목격했던 이런 내용이 하면서 계속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폭행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입고 있었던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바디캠이라고 하죠. 예. 그것이 또 공개되면서 또 과잉 진압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버닝썬이 있고 특히 이제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해서 과연 버닝썬의 어떤 업체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고객의 일이고 더군다나 전 직원들이 그 마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직원들을 고소하겠다. 또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활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버닝썬 자체가 논란 속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다는 그런 아마 압박감에 의해서 저렇게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여기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관계가 버닝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고 직원들도 관련이 없다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버닝썬 안에서 마약 투약이나 그런 성범죄가 일어났다. 장소가 네. 그런 곳이었다면 버닝썬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마약과 관련해서 판매를 했다거나 공급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런 데서 하면 그 장소에서 투약을 했다. 그 장소에 투약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자신들이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여가 됐고 이제 묵인을 한 것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 이제 방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말에 이제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면은 이제 일부 클럽 내에서 벌어진 일은 네. 일부 이제 인정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하나의 영상이 또 공개가 맞습니다. 되면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성관계 영상이죠. 이제 일전에 또 영상이 하나 있었던 것은 이제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예. 영상이에요. 그리고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 공간이 버닝썬이라는 것은 버닝썬 측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 다만 그 행위 자체는 고객 간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있다면 고객들 간에 민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합의된 성관계라면 사실은 룸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되어 있고요. 예. VIP 룸, 화장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공간은 맞다고 했는데 화장실에는 또 CCTV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또 개인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 종업원들이 증언하기를 마약 거래가 왕왕 있는 것을 봤다. 근데 이런 일들이 1, 2회 특수하게 발생한 일이라면 전 업주 책임은 없다고 봐요. 예. 일전에 골프장 성관계 영상이 하나 공개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골프장 책임을 묻지 않아요. 도대체 저 몰지각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 사회적인 비판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님들은 그 분위기를 보고 갑니다. 예. 음악이 좋으냐, 또 뭐 물은 어떠냐,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의 안심의 전제는 안전이에요. 예. 우리 클럽은 여성이 오셔도 안전하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마약으로부터 우리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근데 전 종업원들이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종업원이 마약 거래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에게 보고해야죠. 예. 관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 근데 것들이 이런 이루어지지 일이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방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자 관리 책임이 방기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직자들에게는 이걸 직무유기라고 부르는데 예. 업주는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심하다라고 얘기하려면 고객들에게 적어도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업주의 태도는 법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마약 그 반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 직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유학생분들이 좀 많이 그거를 들여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정신 없어하거나 어지러워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가지고. 네, 장희영 교수님, 네. 뭐 버닝썬 측은 각종 의혹이 뭐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닝썬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안전 조치를 했다고 공고문까지 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예. 문제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예.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잘못이 있으면 우린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뭐 그 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거는 진짜 앞에 나왔던 여러 의혹들이에요. 사실 예. 사소하진 않습니다. 폭행 사건, 단순 폭행 사건 하나에서 지금 갑자기 일이 일파만파 커진 게 성폭행 의혹 같고 마약 투약 의혹 같고 경찰과의 어떤 또 무슨 유착관계 이런 의혹까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처음에 폭행 사실만 인정을 하고 네. 이후에 모든 사건은 근거 없는 루머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실제로 마약이 거래됐거나 이런 뭐 성폭행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나온 건 없어요. 뭐 보니까는 지금 공고문이 방금 화면에 잡히긴 했는데 예, 예. VIP룸을 폐쇄를 하겠고 사각지대에 있는 CCTV를 또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VIP룸, 화장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뭐 그렇다고 거기다 CCTV를 달 수는 없으니까 폐쇄하겠다라는 나름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력한 이제 조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 CCTV를 달겠다라는 것도 어쩌면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CCTV가 다 곳곳 설치가 된다면 거기를 찾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서 마음껏 놀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그 사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떤 조치를 내놓건 간에 일단은 뭐 이 업체 측에서는 타격을 받을 것 같긴 예.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치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우리는 폭행 결백하다. 사건 하나만 연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랑 관계없다. 실제로 그때 그 직원 마약을 하는 걸 본 것 같다라고 말한 직원과 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여성을 고소할 방침이다라는 강력한 대응까지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변호사님, 좀 사건의 요지를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네. 버닝썬에 이제 보안 요원들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한 남성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과잉 진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시 경찰하고 이제 버닝썬이 밝힌 입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는 또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처음에 이 김모 씨가 이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그 CCTV를 보면 집단 폭행을 당한 거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버닝썬 측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가 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버닝썬 측에서는 이 김모 씨가
여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해서 이걸 제압하면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예. 이 김모 씨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자가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강제 추행하려고 해서 어떤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직원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가드를 제지를 하는데 이제 집단적으로 자기를 끌고 나가서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 원인부터가 사실은 이게 서로의 주장이 완전 다르고 명확한 팩트 상황이 체크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집단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자인데 예. 오히려 자기를 수갑을 채우고 현장 체포해서 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의 바디캠이랄지 이런 걸 전체를 보니까 일단 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단 폭행 당해서 굉장히 폭행 많이 당해서 억울한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자기만 체포해서 경찰서에 끌고 가는데 그래서 경찰 유착 의혹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경찰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요. 경찰차에 태우고 나서 하도 이 저항하고 날뛰니까 제압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압 자체를 보면 그렇게 뭐 과잉 진압이다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경찰서에서 폭행을 했냐 안 했느냐 그 부분과 또 문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흘러가는데 사실 이제 경찰에서 그 했는 바디캠 같은 걸 보면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는 일단 폭행 장면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경찰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찰이 계속적으로 아마 이분이 억울하니까 김모 씨가 거기서 뭐 침도했고 예를 들어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현행범 체포로 데려간 것이고 일반적으로 데려갈 때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피해자 예. 진술만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 경찰서 데려가서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보는 그런 절차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일단 김모 씨의 진술이 일부분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든가 그런 건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이 더 확산이 된 건 유명 연예인인 승리 씨까지 이제 연루가 됐다고 알려지면서 더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 연루라는 표현이 뭐 이번 폭행 사건이나 이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 버닝썬의 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승리가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그러니까 나왔죠. 이게 승리 씨가 예. 뭐 일정까지는 대표직을 또 맡고 있었던 건 사실로 확인됐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모 이제 버닝썬의 대표가 자, 이 대표를 맡긴 했지만 홍보 이사를 맡았던 것이고 예. 경영을 총괄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영이나 운영에 개입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뭐 팩트라고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승리 씨는 연예인이니까 바쁘잖아요. 예. 클럽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뭐 수금 계산하고 어떻게 경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이사의 역할을 맡았던 건 맞다고 보는데 홍보 이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럼 저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요즘에 핫플레이스래. 저희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대. 뭐가 좋대. 또는 유명인들이 많이 온대. 셀럽들이 온대. 예. 이런 게 영업의 이 근거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승리 씨 자체가 버닝썬의 대표래. 승리의 클럽이래. 이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모이는 마케팅 포인트가 됐다면 승리 씨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비슷한 사례로 특정한 브랜드의 광고를 우리가 보고 전속 모델을 보고 샀어요. 예. 그의 팬이니까. 근데 그 물건이 불량품이었어요. 그럼 그 홍보 모델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경계선을 오락가락하지만 예. 아까 버닝썬의 경영 책임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이럴 때 한번 사과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좀 일종의 에티켓이 필요한 그런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닝썬 논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